초기 정의 중에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들어본 적 있죠? 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가상적인 약산을 HA, 뭐냐, 이게 약산일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떤 산을 HA라고 써볼게요. 그게 만약에 H2O랑 반응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수소 있죠? 이놈의 수소가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로 표현을 좀 해보자면, 다음, 짜잔. 이렇게 그려진 게 H2O와 어떤 산 HA에 대한 건데, 이때 여기서 A-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자, 여기 보시면 수소하고 이게 수소하고 A라는 녀석 사이에 이 결합 전자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합 전자쌍이 이 녀석의 또 다른 비공호 전자쌍으로 바뀌면서 이 녀석이 1- 이온이 되었고, 여기 있는 이 수소 있죠. 얘가 어디로 들러붙느냐?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전자랑 이 빨간 수소가 들러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때 이산소의 형식전화는 얼마예요? 얘 형식전화 얼마예요? 1이요. 1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네. 그걸 여기 지금 이온과 플러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이 정반응 입장에서 봤을 때 H 플러스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H 플러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 녀석은 전체 반응에서. 얘는 H 플러스를 공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H 플러스를 이놈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H 플러스 도너라고 해요. 영어 단어 H 플러스 도너, 영어 단어 도네이트가 뭐예요? 도네이트, 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H 플러스를 준다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브랜스테드 롤이 개념의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여기에 있는 얘는 이 빨간 수소를 결국 내어놓을 예정이에요? 받아들일 예정이에요? 받아들일 테니까 이렇게 들러붙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H 플러스를 주는 녀석이겠어요? 받아들이는 녀석이겠어요? 받아들이니까 acceptor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H 플러스 acceptor를 요걸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산해리 반응은 언제나 가역적입니다. 자, 가역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역반응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역반응 측면에서는 자, 이제 이 A-는 H 플러스를 어떻게 해야 다시 이렇게 되겠어요? 역반응 측면에선 얘는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예정이에요? 내어놓을 예정이에요? 받아들일 예정이죠. 그럼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뭐겠어요? 얘는 염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역반응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녀석은 이 H 플러스를 내어놓을 예정이겠어요? 당연히 또 받아들일 예정이겠어요? 역반응 측면에서 보면 얘를 내어놓아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H 플러스를 내어놓는 걸 산염기 뭐라고 그랬어요? 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과 이것을 서로 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둘을 또 서로 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짝이라는 말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A-는 HA의 짝 염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붙인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리고 HA는 A-의 짝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서도 H2O는 H3O 플러스의 짝 염기입니다. H3O 플러스는 H2O의 짝산입니다. 요게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에서 나타나는 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짝이 원래 영어 단어로 뭐냐면 conjugated예요. 근데 conjug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말에 없거든요. 그래서 conjugation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conjugation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커플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원래 단어는 conjugated입니다. 그러면 이 짝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쓰였죠? 썼죠?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1. 어떤 산이 H 플러스를 내어놓은 형태를 짝 염기 어떤 염기가 H 플러스를 받아들인 형태를 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짝이라는 개념은 유기화학 반응성을 설명할 때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고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 자료에 그 유기화학 앞에 3년기 챕터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산이 있는데 H 플러스를 내어놓은 형태가 누구인가요? 얘죠. 그래서 얘를 짝염기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염기가 있는데 H 플러스를 받아들인 형태가 누구인가요? 얘죠. 그래서 얘를 짝산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개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짝이라는 개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서로 간에 짝, 염기, 짝산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됐죠? 됐죠? 그럼 또 한 줄을 써야 되니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잉. A. 자, 두 번째 2. 짝. 두 번째는 산 혹은 염기의 세기를 예측하는 정성적인 방법.
근데 이 정성적인 방법은 다소 야매입니다. 야매란 말 알죠? 야매. 야매의 뜻이 뭐예요? 야매. 야매 때. 네. 야매 때. 자, 야매라는 거는 뭔가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좀 불분명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가 좀 불분명하고 살짝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걸 야매라고 하죠. 네. 자, 왜 야매라 하냐면 지금 설명드릴 방법은 물리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물리학적 근거가 없고 그리고 때로는 반례도 있습니다. 반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100% 잘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다만 이걸 인정하면 90% 이상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잘 들어맞기 때문에 화학, 특히나 유기화학에서는 교과서에 직접 가리키는 야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매인 건 맞는데 너무 잘 들어맞아서 교과서에서도 가리키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1. 자,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화학 반응은 무엇이 되는 변화를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화학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되게 그럴듯한 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녀석이 좋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녀석이 좋으면 그걸 만들어낼 반응물이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 너무 이상한 얘기에 생각해보면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해요.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이냐면 반응물 입장에서 만들어졌다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잘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발레 잘하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의대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의대 가면 의대나 법대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대 법대 가겠네? 그건 또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가 만들어져도 좋다고 해서 그게 그쪽 길을 잘 가냐 안 가느냐는 사실 생각해보면 줄 수 있는 영향이 되게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연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면 뭔가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방금 내가 법대 의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발레도 많겠어요? 별로 없겠어요? 발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매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유기화학 반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설명이에요. 학교에서는 아마 교사가 이거를 거의 무슨 바이블처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틀린 예시들도 아주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감안해 들으시는데 아마 이번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이용한 설명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제시된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하고 무슨 관계냐? 이겁니다. 짝 염기가 안정할수록 그 짝산은 더 센 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짝염기는
산이 산해리를 해야 만들어지는 생성물이죠. 즉 뭐냐면 이 산을 반응물이라 했을 때 이 짝염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생성물이란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 둘의 관계에서 얘가 산해리를 해야 짝염기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번 원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구조적이건 뭐 전자적이건 안정해졌다면 이건 이 반응을 더 잘할 거란 얘기죠. 얘가 이 반응을 더 잘한다는 얘기는 H 플러스를 잘 내어놓는다는 얘기겠죠. 그 말은 얘가 더 생산이 된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역도 성립하거든요. 이 논리 안에서는 물론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오류도 있습니다만 이 논리 안에서는 역도 성립해요. 어때? 요렇게 짝 산이 안정할수록 그 짝 누구는 염기는 더 센 뭐가 된다? 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야매 같은 이 방법을 인정하시면 많은 것들이 설명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유기화학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정성적인 삼염기 반응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 썼어요? 네. 자, 여기 마무리하죠. 안정하다는 말이 적에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야매해요. 뭐를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물질이 됐건 어떤 상태가 됐건 전 우주적 관점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절대적으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사실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화학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 특히나 유기화학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건 되게 안정한 구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안정하다는 말은 과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매우 비과학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통용되는 게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이고요. 그 다음 유기화학이에요. 그러면 이 안정하다는 말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그걸 외워야 해요. 알겠죠?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 안정하다는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근거가 없어. 족보가 없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족보로 해석하는 게 그걸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그걸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썼죠? 네. 자, 그 다음 간다잉. 자, 그럼 첫 번째 예로 들 것 옥소 애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산소산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옥소를 산소로 번역을 하고 애시드를 산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어떻게 생기느냐면 이렇게 생기냅니다. 바로 XOH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산소산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OH 작용기가 있는데 이 X가 뭐냐? 그야말로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에 OH 붙어 있는 거. 그걸 산소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이 산소산 중에서도 누군가는 더 센 산이고 누군가는 약산일 거 아니에요. 그걸 비교하는 첫 번째가 바로 1번입니다. 뭐로부터 판단을 하냐면 전기음성도요. 전기음성도 알죠? 전기음성도. 자, 전기음성도는 저번 그 뭐냐면 시험 범위였으니까 잘 알 텐데 전기음성도는 그래서 전자를 내어놓는 경향성이에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방향성이죠. 그럼 그게 산염기하고 무슨 관계냐를 알기 위해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에 KA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얘 말뜻을 알아? 이름을 아는 사람? KA? 아, 이온아. 바로 사내리 상수라고 합니다. 사내리 상수. 사내리 상수 평형 상수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평형 상수니까 이 값은 클수록 뭐하다? 산해리를 더 잘 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 산해리 상수 KA를 가지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계산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계산 문제는 뭐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찾는 게 안 되나? 저번에 했어요. 아, 저번에 했어요? 아, 찾는 게 좀 나왔나? 네. 시험지. 네? 지금 시험이요? 그 1차 고사 시험. 저번에 이번에 친구. 이번에 지금. 있어요. 아, 있어요? 오, 땡큐. 시험 문제가 좀 쉬웠어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3등급 맞으려고 했는데 받았어요. 오케이. 다행이다. 땡큐. 좋아. 좋아. 내가 스캔할 때 혹시 이거 좀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알겠죠? 네. 가서 내가 내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 깨끗하거든요. 그래갖고 복색이 스캔을 좀 떠야 돼서 이거 좀 부탁드려. 땡큐. 됐어. 좋았어. 보자. 뭐 나왔냐? 해발고도, 힐륨, 기체, 연력학, 오비탈. 오! 내 수업 자료에도 있는 문제인데. 네. 똑같이 나왔는데. 이것도 있고. 그 전부 다 쌤 준 문제 그 학교 선생님 거기에 대부분 다 있는 거네요.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오케이. 잘했어. 시험 문제 너무 날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뭐 바쁘셨나 보죠. 뭐. 숫자만 바꾸고 했는데. 네. 바쁘신가 보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산해리 상수는 뭐 할수록 더 센산이라고 할 수 있다? 클수록 더 센산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HOCl, HOBr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보이세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anything은 누구하고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염소하고 브로마이드를 얘기할 텐데 이제 이 둘에 대해서 산해리 상수가 각각 나와 있네요. 그럼 이 말은 이 둘 중 누가 더 센산, 누가 더 약산이라는 얘기입니까? CL이 더 센 사. 누가 더 센산이고 누가 더 약산입니까? 클수록 산해리를 더 잘한다며요. 조금 더 커요. 위에 거 더 크죠? 크면 얘가 뭐라고요? 얘가 more acidic이라고요. 더 센산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숫자를 보니 이게 더 센산인데 왜 얘가 더 센산이냐의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해보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아직 우리들은 초보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가 나와 있을 경우 뭐를 다 표기를 해보자. 비공호 전자쌍을 다 표현해보자. 초보일 때는 다 표현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이것도 여기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휴쇼가 붙어 있는 산소하고의 결합전자쌍을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저 수소가 이런 식으로 H 플러스로 떨어져 나오면은 이 파란색 결합전자쌍이 이제 산소의 무슨 전자가 되겠어요? 비공유 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산소의 형식전화는 얼마가 됩니까? 이 산소의 형식전화는 얼마가 됩니까? 1-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위아래에 산해리를 루이스 구조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보시다시피 루이스 구조는 차이가 있어요? 뭐 완전 똑같아요.
이 둘의 루이스 구조는 완전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뭐 하겠죠? 왜냐하면 염소건 브로마이드건 등전자 원소죠. 루이스 구조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그림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조금 더 생산이 되고 누구는 조금 더 약산이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자, 우선 앞서 여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어떤 산이 더 생산이면 그 짝염기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안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논리라면.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생산이에요? 이게 더 생산이죠. 그럼 이때 누가 짝염기예요? 얘들이 짝염기인 거 아니에요? 짝염기란 수소가 떨어지고 난 후에 생성물을 짝염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생산이면 누가 더 안정해야 돼요? 누가 더 안정해야 돼요? 얘가 더 안정해야 이 말이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것이 더 안정한 짝염기다 라고 말을 해야 이 논리에 맞아 떨어지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설명하면 돼요? 왜 얘보다 얘가 더 안정한지만 설명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여기 밑에 지울게요. 이거 지우면 되겠어요? 네. 이거 지우면 되겠어요? 뭐 아니면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지우자. 자, 그러면 이 컨셉에서 우선 첫 번째 1. 정김송도 비교. 자, 정김송도를 그리스 알파벳 카이로 표현을 했을 때 저기 나와 있는 염소와 브로마이드. 자, 저 둘의 정김송도 어디가 크고 작아요? 염소 쪽이 조금 더 크죠? 혹시 대강 값을 기억하나요? 물론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온 김에 3.1 정도고요. 브로마이드는 2.8 정도입니다. 오, 좋아요. 사실 이 정도면 큰 차이인가요? 되게 비슷한 건가요? 사실 되게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심에도 이 약간의 차이로 산성도가 약간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렇게 됩니다. 어떤 원자의 전자 밀도가 너무 커지면 내부 전자 간 청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전자가 많아지니까 청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청력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들끼리는 정전기적 청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력이 커지면 그런 물질은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안정?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짜잔. 어쨌건 산소가 형식전하가 마이너스죠.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전자 밀도가 높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염소는 브로마이드에 비해서 정김송도가 크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염소가 1의 전자를 산소로부터 끌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브로마이드보다. 지금 염소와 브로마이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에서 염소 쪽으로 약간의
전자 밀도가 이동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의 전자 밀도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살짝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인데 약간 가져간다고요. 약간 가져가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염소가 뭐 0.1-가 되면 얘는 1-에서 0.9-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1-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염소가 0.1-가 되면 얘는 0.9-가 되면 되지. 실제 전하분포가. 아시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숫자를 믿을 것까지는 없는데 브로마이드다. 그러면 어떻게 얘는 전기음성도가 커요, 작아요?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전자를 조금만 가져가는 거죠. 0.05-. 그럼 얘는 전자 부분 전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0.9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산소 입장에서는 어디가 전자 밀도가 높은 거예요? 이쪽이 높고 어디가 전자 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낮아진 거예요? 이쪽이 조금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전자 밀도가 낮아지면 전자 밀도가 커질 때 안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얘를 더 안정한 짝염기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식의 설명 우리말 번역으로 유도 효과, 영어로는 inductive effect 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 개념에 전기 음성도를 활용한 유도 효과를 붙여서 둘의 안정성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게 유기화학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비교 테크닉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끄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거지. 다음 시간에 안녕. 스고이.